조던은 취업 면접에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건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빈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미 주차된 차들이 여러 대 있었지만 그곳은 주차 금지 구역이었어요. 다행히도 조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벌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조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다른 차에서 주차 위반 딱지를 떼어서 자신의 차 앞유리에 붙였습니다.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것처럼 보였죠. 줄리아는 요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머핀을 만들기로 했어요. 줄리아는 최선을 다했고 머핀은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머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줄리아가 사용하려던 설탕을 누군가가 소금으로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줄리아는 자신이 우승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적어도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줄리아에게는 3명의 다른 경쟁자가 있었어요. 웨이는 그곳에 자신은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재료 몇 가지 사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막바지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엠버는 케이크를 위한 아이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는 요리를 하느라고 매우 바빴다고 말했어요. 요리법이 복잡했기 때문에 정확히 따라야 했거든요. 곧 줄리아는 누가 머핀을 망쳤는지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엠버였어요. 그녀는 아이싱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케이크에는 파우더 설탕만 조금 뿌려져 있습니다. 그날 유명 요리사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매우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녀의 미래가 걸려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크리스티나는 누군가가 그녀의 하얀 재킷에 보기 흉한 빨간 손자국을 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룩을 살펴봤어요. 그건 케찹이었어요. 크리스티나는 일부 요리사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요리사들을 보고 누가 한 짓인지 알아내도록 하세요. 쓰레기통에 빨간 것으로 얼룩진 장갑 한 쌍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요리사입니다. 크리스티나의 유니폼을 망가뜨린 건 그였어요. 낸시는 남자친구 폴에게 화가 나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와 헤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지 1시간 후에 낸시는 폴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녀는 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폴이 직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암호로 보호되었어요. 낸시는 암호가 자신의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폴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암호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단어를 입력했는데 이번에는 맞았어요. 낸시가 화면에서 본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세요. 1, 2, 3, 4, 5, 6, 7, 8, 9 BRYMPNACP 비밀번호는 67683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낸시의 이름과 일치해요. 린다는 남자친구와 카페에 있었고 데이트는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두 사람 모두 화가 나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웨이터가 테이블로 다가와 린다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단어가 쓰인 쪽지였어요. 소문자 T, 대문자 R, 소문자 O, 대문자 6, 소문자 B, 소문자 L, 소문자 E. 린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아낼 수 있나요?
웨이터는 걱정이 되어 린다에게 물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나요? 데니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이 그의 기숙사 방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이웃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남자의 이웃들을 신문했습니다. 디자이너인 데브라는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해서 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최종본을 고객에게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고 경찰들이 와서 깼어요. 웨이터인 에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 동료 중 한 명이 아팠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 근무를 해야 했어요. 수의사인 네이던이 말했습니다. 방금 집에 돌아왔어요. 제 환자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서둘러 그가 있는 병원에 가서 거기 같이 있었어요. 경찰관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네이던입니다. 환자가 전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수의사예요. 이 3명의 젊은 여자들을 보세요.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주인은 금발 소녀입니다. 고양이가 티셔츠를 찢었어요. 이 글자조합 퍼즐의 뜻은 무엇인가요? MIL 1 LION. 백만의 하나입니다. 수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3명의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 주사를 맞은 후에 일어나는 것은 금지였어요. 그래서 수잔은 환자들에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수잔이 돌아왔을 때 환자들 중 한 명이 그녀가 없는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누구였고 수잔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의 전화기는 지금 충전 중이에요. 하지만 콘센트와 그의 침대는 꽤 멀어요. 조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서 겉은 버리고 속은 요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겉은 먹고 속은 버렸어요. 조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옥수수입니다. 제이슨은 골동품을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골동품 꽃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이슨은 약속 장소인 공원에 왔어요. 그는 안에 꽃병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물건을 벤치에 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1분도 안 되어 덩치가 큰 남자가 벤치로 다가와 가방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벤치로 다가갔을 때 그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코드가 있었어요. 로즈와 로즈. 숨겨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이슨은 단 몇 초 만에 그 쪽지에 적힌 단어가 크로스로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상대는 어느 교차로를 의미했을까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현대적인 호텔을 보았습니다. 호텔의 이름은 크로스로드였어요. 제이슨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접수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또 다른 쪽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단 3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FBD. 잠시 생각한 후에 그 남자는 방번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624호입니다) F는 알파벳의 6번째 글자이고 B는 2번째 글자, D는 4번째 글자입니다. 제이슨은 6층에 도착해서 필요한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은 정말 열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 쪽지였으면 좋겠네요. 쪽지에는 3개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램프, 물병, 그리고 열쇠였어요. 램프 옆에는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병 근처에는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쇠 옆에는 위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파에 있는 쿠션 밑에 있습니다. 이 쿠션은 병의 오른쪽에 있으며 램프보다 낮고 바닥에 놓여있는 열쇠보다 높습니다. 에밀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레리만이 제가 반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3주째 출장 중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났을 때 반지는 여전히 제 보석상자 안에 있었어요. 레리가 가져간 게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리처드슨 형사가 레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형사가 탁자 위 선반 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보석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안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어요. 이 반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에 유럽에서 가져온 반지예요. 그 말을 증명할 서류도 있어요. 리차드슨 형사는 서류를 보고 레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날짜를 보세요. 2월 30일이에요. 그 서류는 가짜예요. 이 단어 조합 퍼즐은 어때요?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봅시다. Working time. Working overtime, 즉 초과 근무를 의미합니다. 케일라는 파리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방에 침입해서 모든 비싼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에겐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앨런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커피를 따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마리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 샤워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셉션에 있었어요. 브루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어요. 밤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가 케일라의 방에 침입했나요? 앨런이에요. 그의 깁스를 좀 보세요. 스웨터 위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틀림없어요.